안녕하세요. 노 대표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 그 멕시코하고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쉽게 2대1로 패했네요. 네, 하지만 뭐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을 저는 응원하고요. 뭐 멕시코 타코 요리는 앞으로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노도페 부동산 스토리 첫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명한 그 강사님이나 아니면 또 유명하신 분들을 제가 좀 초청해서 앞으로 이렇게 촬영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지금 굉장히 아리따운 분이 앉아 계신데 한번 누구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 큐레이터 홍지안입니다. 제가 오늘 노 대표님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우, 제가 영광이죠. 제가 영광이죠. 진짜 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제가 모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요즘 바쁘세요. 사실은 바쁘신데 제가 한번 좀 출연하라고 매우 사정을 드렸고 조금 더 결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어벤져스 기적 경매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경매단이라고 아주 이름 멋있죠. 저희 강사님들, 유명한 강사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조합이 있는데요. 저도 그 멤버고 홍 강사님도 그 멤버인데요. 아마 그 멤버의 가장 그 맏언니, 그 다음에 맏누님 되시는 거고요.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천천히 자기소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죠. 책을 내셔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더 그것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그 2000년 이후 한국의 신흥 부자들이라는 책을 발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4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4월 10일 날. 네, 지금 4세 찍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우와. 제 서점에 가서도 저도 책을 직접 구입을 했는데요. 네. 그 메인에 딱 하게 있더라고요. 네. 부동산 코너, 재테크 코너에 딱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한번 뭐 간단하게 그래도 좀 누구신지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2000년 이후 한국의 신흥 부자들 저자이기도 하고요. 저의 양력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에 현대전자에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에서 석사과정 이번에 졸업을 또 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경력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철학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 하나가 책을 쓰는 과정이었어요. 저도 사실 책을 되게 쓰고 싶거든요. 네. 물론 뭐 제가 그 가진 커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충분하십니다. 지금 쓰셔도 네. 쓰고 싶은데 사실 그거를 용기를 낸다는 자체가 사실 그렇죠. 두렵거든요. 네. 진짜 홍 강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탈시설 청소년들한테 나중에 주거복지 나눔을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저도 어려운 생활을 했고 주거가 불안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거가 얼마나 큰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탈시설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돼요. 근데 정착지원금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종교단체나 사회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후원을 받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써서 네.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아이들한테 후원을 할 수거나 이런 것들이 시연이나 정혜영 부부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쓴 거죠. 지금 뭐 강의도 많이 좀 하시고 좀 그러시죠? 네, 많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많이도 못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만간? 네, 조만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게 네. 뭐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부자로 가는 그들만의 공통점이나 길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가 투자 시점이고 언제 돈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건지 경기가 지금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소리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것이 무엇인지 그 서민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행력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오늘 3가지 콘텐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뭐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는요, 지금 평균 수명이 120세 시대잖아요. 네. 근데 저부터도 사실은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막막했고,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주변을 봐도 노후를 이렇게 완전하게 대비해 놓으신 분도 그렇죠. 없으시고, 네.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불안하고, 네. 그럼 뭐 이 남은 긴 수명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 왜냐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일단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걸 해도 그렇고,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다가 저희 멘토를 찾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나 이루어진 철학이나 생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럼 이번에 책의 내용도 사실 그런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시네. 책을 쓰게 된 기준이죠.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은 다 만나보셨겠는데. 뭐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중에 소개 좀. 그렇죠. 네. 살짝 소개하는 걸로. 살짝 소개. 살짝 소개하는 걸로. 저는 소개받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사실 맞아요. 120세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보면 반도 안 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야 정말 수명이 긴데 노후를 생각하기엔 너무 두려움이 많은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 노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준비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고 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럼 노광사님 부자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의 기준. 부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부자하면 일단 돈이 떠오르고 그분들은 뭔가 돈을 불릴 줄 아는 분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저도 질문을 해봤더니 부자하면 저부터도 돈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건물주.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역시나 저희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와 부동산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신문의 기사인데요. 거의 다 지금 금액으로 되어 있죠. 얼마 이상. 제가 고민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저도 돈하고 부동산 이것만 생각하고 취재를 들어갔는데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거는 알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좀 어렵게 살면 좀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아니었었어요. 좀 가난하다고 불행한 거는 아니고 돈이 많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단순히 건물 몇 채 아니면 돈이 얼마 이상 이런 사람들인데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보이는 사람들은 다 빼고요. 돈이 많음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진짜 리얼 부자.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은데도 내 사옥이나 이런 데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위주.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금수저가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이었는데 그걸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하고 자수성가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전혀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 그거를 이루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만을 사례를 뽑았어요. 진짜 궁금해지는 방법인데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저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은 좀 어려울 거야. 이 환경에서는 나는 이걸 극복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 상황은 없구나.
단지 내가 내 생각 틀에서 박혀 있었고 그거를 극복하는 순간 이분들처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시간에 3가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요. 3가지. 네. 첫 번째, 그들의 공통점을 알아야 그들처럼 행동을 하고 그분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분들의 공통점을 알았는데 언제 살 때고 언제 팔 때고 언제 투자할 때를 모르는데 이분들은 경기 변동이나 뭐 황금 나치판처럼 이론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초보로나 이미 그걸 터득을 하신 분이에요. 이때 살 때, 이때 팔 때, 이때 돈의 가치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찾다가 제가 한국은행 다니고 있으니까 그 경기 변동이나 그런 이론적인 것들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다 알았는데 실행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행해본 그 방법이고 주변에 또 알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던 방법이라서 생각 스위치를 온해라는 걸로 3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얼핏 듣기로 황금 나침판하고 생각 스위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한번 우리 들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을 오늘 다 듣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설레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광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뭐 본인이 손을 얹고 생각해서 제가 좀 게으르게 일을 했다거나 불성실했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부자가 되진 않네요. 그렇죠. 저도 어릴 적은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장녀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항상 제가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 그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이 방앗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만 20살 때 이 뒤에 보이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가 저희 첫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받으신. 그것도 저희 할머니가 원호대상자셔서 이거를 영구임대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제가 부자가 되자.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을 여기 15평이 아니라 좀 더 넓은 평수에 그리고 동생들도 먹고 싶은 고기 진짜 실컷 먹으면서 한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아서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서 제가 은행을 들어가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은행 중에 은행인 한국은행에 그럼 들어가자. 대단하죠, 한국은행.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럼 다 부자가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알았어요. 좋은 직장? 아니 연봉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방법들을 알아야지 부자가 된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금수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희 자식도 저 자식으로 태어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자로 태어날 수 없다면 부자로 거듭나 보자. 멋있는데요? 그쵸. 부자로 거듭나 보자.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했고 제가 부자가 되면 저희 아이들은 같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쓰면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원래부터 금수저가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부자로 거듭나면서 그 자식 때는 부자가 된 거고요. 그 자식들한테는 돈으로는 알려주지 못하는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시면 부자로 가는 길을 자식들한테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하는 거지 돈을 얼마를 물려주고 이런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진짜 부자, 돈도 많은 부자, 가치 있는 부자,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이 뭔지를 제가 터득하고 하나씩 알려주고 있고 주변에도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 길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그 길이 궁금합니다. 들으시면 좀 의외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갖고 있고 노광사님도 이미 부자에 가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네. 자 보시죠.
변곡점인데요. 네. 그거는 위기일 때. 위기는 항상 있잖아요. 네. 언제나. 근데 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적이 별로 없으시죠? 아, 힘들다. 위기는 힘들죠, 그냥. 그쵸, 막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이거를 좀 모면하고 싶고 네, 네. 벗어나고 싶은 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아주 큰 위기. 너무 절박해. 내가 정말 이거. 네. 죽음 앞에 됐을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절박하죠. 그거는 살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근데 그 절박함일 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네, 이걸 네. 얘기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위기를 기회로. 네. 그리고 절박할 때 저도 지금 절박하니까 부자들 찾아왔고 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래요. 난 지금 여기서 나아질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나아질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잘 된다라는 자기 확신을 계속 가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썼어요. 네. 그래 난 지금이 이 모습이야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잘 될 거야를 구체적으로 써서 온통 집안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은 방법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사실 위기가 오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런 위기를 살면서 다 겪잖아요. 네. 그땐 사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지.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내일은 어떻게 바꿔야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지? 이런 걸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네요. 제가 이제 일본어를 예전에 이제 좀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에다가 단어들을 막 제 방에다 딱 붙여놨었어요. 네. 그래서 눈만 뜨면 볼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좀 일본어를 제가 좀 급격하게 좀 실력이 많이 늘었었는데 마찬가지네요. 제가 이제 되고 싶은 모습들을 계속 그리고 구체화시켜서 막 해놓으면 제가 보면 볼수록 좀 더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적을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하면 방법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힘들다. 네. 이런 질문에서 바꾸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바꾸는 순간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힘들거나 하면 하소연만 하게 됐는데 네. 어떤 방법이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그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게 돼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하소연을 했다면 그 질문을 바꾸는 순간 그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차이를 봤어요.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마포대교를 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거나 극단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훈련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비결은 뭐지 봤더니 더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더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더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극복하기 힘든 과정까지 갔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네. 더 그걸 자꾸 자기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한번 극복을 해보자. 그럼 요거를 한번 살아보자. 네. 단순히. 그러는 과정에서 요게 변곡점이 되더라고요. 변곡점. 위기가 기회로 가는 거죠. 아, 조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저도 막 힘이 불끈불끈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위기에만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이 위기 뒤에 숨어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이 위기 뒤에 찾아올 나한테 기회는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거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두시면 아마 요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생각하는 위기였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니까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거고 두 번째는 심리적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
요 세 가지가 다 선순환처럼 이루어져야만이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자들처럼 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조금 이루어서 부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요. 제가 말씀 계속하시니까 힘드시죠? 네네.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 대표도 병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전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83년. 저희 지금 냉방병 걸려가지고 계속 지금 감기 걸려 있는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홍 강사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텐데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중간중간 저희 방송은 편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네. 그렇죠. 네, 계속 그럼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책의 첫 번째 사례로 쓴 분인데요. 1,000원짜리 커피 사업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거죠.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600개 프랜차이저.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모르실 겁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무인 자판기 아메리카노 무인 자판기에 얼음도 나오는 걸로 마르코라고 그걸로 지금 중국이나 대만 쪽, 미국 쪽에도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이에요.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은 자기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버셨어요. 건물주가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 그렇죠. 근데 그럼 부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건물주여야 되고 사업을 확장할수록 뭔가 자기 집을 키워야 되고 뭐 유명한 어디 뭐 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분은 그런 데 욕심이 없으세요. 대신 나눔에는 욕심이 많으세요. 이유가 있죠. 이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신앙적인 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계속 그래서 나누고 계시고요. 곧 은퇴를 하실 거래요. 젊으세요. 40대. 저도 40대인데. 네, 40대인데 은퇴를 하시고 그 나눔을 실천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예요.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나누기 위해서죠.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삶의 목표가 틀린데요. 그렇죠. 방향이 틀린 거죠. 나누기 위해서 산다. 멋있다.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첫 번째 사례로 썼어요. 정말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좀 말씀 많이 나누셨으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으니까 좀 쉬고 다음 편에 한번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 대표의 부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요 비밀은 계속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